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어려운 게 용어 정의와 이 중개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입니다. 그러면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중개 개입할 여지가 없는 국가 소유 부동산이나 지자체 소유 부동산은 사고 팔 수 없으니까 중개, 소개할 여지가 없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되는 것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별로 안 중요한 권리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금전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농작물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나 자격증 없는 사람도 해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개업공개사가 하면 안 된다는 뜻도 아니라고요. 개업공개사가 뭐 중고자동차 소개하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죠. 그 중개상물이 아닌 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개를 하면 처벌받는 불법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른바 대토권, 청약 통장 이런 거는 금지 행위로 처벌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청약 통장 같은 거, 대토권, 추첨기일 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 이게 어려운 게 시험에 토지가 중개상물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토지 중에서도 아까 국가 소유 부동산 이런 거 구분을 해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이 또 역시 중개상물이 아니냐 이렇게 나온 적도 없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이거는. 이때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판례가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입니다. 민법은 벽, 기둥, 지붕 모두 다 있어야 민법상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건축물이다. 따라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아무나 중개를 업을 하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요건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거는 의제부동산,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험에 중개대상물은 법률로서만 규정하고 있다 해서 X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즉 대통령령으로도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토지는 필지 단위로 거래가 됩니다.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것을 한 필지라고 하죠.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것을 한 필지라고 합니다.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우리 4번지를 거래할 때는 이 지번이 부여되는 거 이걸 필지라고 합니다. 필지 단위로 거래됩니다. 다만 용익물건, 사용 수익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용익물건이죠. 용익물건은 일필의 일부에도 가능합니다. 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당권은 은행 융자를 방 한 칸만 전세 줄 수는 있지만 방 한 칸만 저당 잡히고 돈 빌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X 이 말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국가 소유, 공유재산은 지자체 소유. 그래서 이천에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지하상가 많이 있죠. 대구 반일당 지하상가, 서면, 부산 서면 지하상가, 인천 부평 지하상가, 서울 강남 고속버스, 뭐 종로 지하상가 이런 거. 지하상가는 개인 땅 아니잖아요.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거는 공개 입찰 받은 거예요. 그 지자체로부터, 서울시로부터. 예, 그래서 그건 중개상물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원래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불법 전대를 하고는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는 권리금 회수기에도 보장 안 된다 했죠. 국유재산은. 자, 요거는 뭐 문제지에 다 있는 거니까 넘어가고. 자,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1동의 일부도 가능하다. 아파트 101동, 101호도 중개상물 되죠. 만약에 우리 이 학원 건물도 요즘은 다 구분 소유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주인이 한 명이면 통으로 하면은 잘 팔기가 힘들잖아요. 비싸니까. 그러니까 구분 소유가 인정되면 뭐 101호, 102호 이게 다 주인이 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동의 일부도 101동, 101호만도 중개상물이 됩니다.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입니다. 미등기 건물만 계속 중개하는 것도 개업공개사 아니면 하면 안 된다고요. 미등기도 팔아먹을 수 있죠. 미등기다, 무허가다 말은 해야 돼. 설명은 해야 된다고요. 속이면 안 되고요. 물론. 그 다음에
지붕, 벽, 기둥 모두 다 있는 게 민법상 건축물이다. 그래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볼트 조립 방식으로 돼 있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고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경우 이거는 건축법상 건축물이라도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이죠. 지금 롯데캐 이게 인터넷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경기도 미분양 현황 해가지고 2000이 3인가 그렇더라고요. 미분양 도시 1위부터 7위까지 발표했어요. 3인지 4인지 확실하게 모르고 3인데 왜 3이냐 하니까 롯데캐슬이 800가구 분양인데 720세대가 미분양됐더라고요. 여기에 안흥동 49층짜리 분양가 6억 9천 옵션 다 하면 8억 정도 돼요. 8억. 주변 시세보다 2억 비싸대. 옆에 그 롯데캐슬 처음에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 옆에 그보다 시세보다 2억 비싸대 분양가가. 그러니까 10% 분양되고 728세대가 지금 미분양으로 남아있대요. 중리에는 가면 더 싸잖아요. 택지지구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니까. 근데 요 옆에 이게 레이크뷰 이거는 6억 9천이라도 다 분양되는데 롯데캐슬은 더 큰데 왜 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다 됐잖아요. 여기에 레이크뷰 요 뒤에 있는 거. 그래서 그래요. 지금 마피 한 1억 붙어 있죠. 여기도 레이크뷰도 마피 붙어 있다고요. 네? 뭐가 올라갔다고요? 네? 6, 7층 올라갔다고요? 지금 지하가 8층인가 10층인가 그래요. 여기가. 그래서 지하 파는데 지금 한 2년 걸렸어요. 2년 지하만 파는데 지하 8층이면 지상 20층 올리는 것보다 더 많이 걸려요. 시간. 지상은 1층 올리는데 15일밖에 안 걸리는데 2층 올리는데 한 달만 하면 2층 올라간다고 2개층. 그러니까 지하가 어려워요. 파기가. 그래서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입주권이라고만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중개상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시험에 입주권 이렇게 나와가지고 모두 정답이었어요. 입주권은 추첨, 당첨 이런 말 나오면 중개상물 아닙니다. 추첨,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니고요.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 관리처분 인가는 이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주는 거잖아요. 재건축하면 옛날에 101동 101호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몇 동 몇 호 준다. 이게 특정하는 걸 관리처분 인가라 하죠.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입니다. 대토권,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죠. 대토권, 이게 어디 있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사람들 예를 들면 특정 다목적 댐 건설한다고 하면 수몰된다고 하면 우리 돈도 싫다. 대대로 물려받은 조상한테 물려받은 거 같이 동네 사람들 모여 살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대토권 줄 테니까 같이 마을 하나 만들어서 살아라. 보통 그래서 댐 수몰되면 거기에 살던 사람 마을 하나 만들어서 살죠. 대토권 받아가지고. 일기 신도시 분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상가주택 많이 있잖아요. 그 대토권 받아가지고 지은 거 일산이나 뭐 분당 이런 데. 안흥지구 이런 데도 대토권 줬을 거예요.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 이 대토권이라는 건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의 상태를 이른바 대토권이라고 부릅니다. 대토권도 이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면 중개상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어디 받을지 확정 안 된 상태를 대토권이라고 한다고 추첨으로 정해지잖아요. 뭐 몇 블럭 뭐 이렇게 해가지고. 권리금 중개상물이 아닌 이유는 아무나 다 해도 된다. 이거는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금전채권도 아무나 다 해도 된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니다. 토지의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결론은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행정심판 결정입니다. 종전에는 국토부 유권해석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행정심판에서 중개상물로 바뀌었고요.
그러면 아직 시험에 명인방법을 갖춘 농작물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이게 나오면 또 중개상물로 바뀔지도 몰라요. 지금은 국토부 유권 해석은 아니다. 별로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중개상물로 바뀐 거는 행정심판위원들은 뭐라고 했냐면, 민법에 보면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들어간다.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중개상물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다. 이렇게 물리 해석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현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국토부는 왜 이게 중개상물이 원래 아니라고 했냐면은, 중개상물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도록 전문 지식인들만 할 수 있는 중요한 물건이어야 되잖아요. 토지는 눈으로만 보고 이거 토지 가격이 비싼지 싼지 알 수 없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보고 그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거 보고 금폐율 용적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거 보고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인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하라는 취지고요. 농작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아무나 해도 된다는 취지인데, 어쨌든 결론은 이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상물이라고 행정심판 결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이건 중개상물입니다. 이거 빼고 다 아닙니다. 미분리 과실, 나무에 사과나무에 열려있는 사과, 중개상물 아니죠. 동산이죠. 그런 거는 가식의 수목, 동산입니다.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 정원수, 정원수, 석이 아니고 정원수로 팔아먹으려고 심어놓은 거 뽑아서 이런 것들은 동산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아무나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거는 그냥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중개대상물이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재단에서 분리하여 공업소유권만 이런 것만 따로 떼어내서 중개상물 안 되죠. 공장재단, 광업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임목도 마찬가지예요. 임목이 등기되면 나무 전체가 하나의 임목인 거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따로따로 분리해서 중개상물 되는 게 아니라 등기된 임목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 됩니다.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자, 문제 보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출문제입니다. 몇 회 때 기출이라고는 안 돼 있나? 기출문제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박스 안에 4개, 3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고르는 게 19문제 출제됐습니다. 작년에 박스형 문제가 약 50%가 박스형 문제입니다. 학개론도 20문제 나왔어요. 박스형 문제. 자, 중개대상물 될 수 없는 것 했는데 20톤 이상 선박, 20톤 이상이든 미만이든 다 아닙니다. 왜?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20톤 미만은 동산이라서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20톤 미만은 의제부동산입니다.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의제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에 중개대상물이라고 규정된 건 의제부동산 중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업건, 항만운송, 사업재단 이런 것,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중개상물 아닙니다. 자동차 별로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배는 보면 20배 보면 좋은지 안 좋은지 누구나, 자동차 좋은지 안 좋은지 어린애도 다 알잖아요. 캐스퍼가 좋은지 제네시스가 좋은지 다 알아요. 제네시스가 우리나라 차 중에서 최고 좋은데 제네시스 풀옵션 하니까 902 1억 8천 하더라고. 1억 8천. 벤처보다 비싸요.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집안 위에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한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는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이거 아무나 중개도 된다고. 무등록 중개업자도. 별로 중요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걸 3건 중개하고 한 건당 500만 원씩 1,500만 원 받아먹은 사건에서 옆에 개업공개사가 고발했다고. 무등록 중개업자 처벌해달라고. 근데 처벌 대상이 아니다.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디귿도 이게 뭐냐, 권리금이잖아. 소위 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도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하고는 10%고 20%고 받아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리얼, 소위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 대신 토지로 받을 권리, 또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분쟁이 생기고 싸울까봐 거래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대토권, 이게 평택에서 분쟁이 많이 생겼어요. 이미 대토권은 벌써 10년 전에 다 팔아먹었는데 소위 그 등기까지 하려고 하니까 뭐 거의 10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나중에 지어가지고 등기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불법으로 팔아먹었으면 뭐예요? 명의 변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 처음에 받은 사람 명의로 뭐 건축허가 같은 거 받아가지고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돈 더 내라, 안 내면 안 해주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분쟁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그럼 불법으로 전매하면 안 되는데 못 팔아먹는데 팔아먹었다면, 원래 분양권도 전매 제한일 때가 있잖아요. 전매 제한인데 불법으로 전매를 했을 경우 명의는 넘겨줘야 된다, 안 넘겨줘도 된다. 판례는, 대법원 판례는 명의는 넘겨줘야 된다. 넘겨주고 둘 다 처벌받아야 된다. 산 사람 판 사람. 명의는 넘겨주고. 지금 현재 대법원 판례는 효력 요건은 아니고 적법 요건이다.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중간 생략 등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중간 생략 등기 하면 등기 효력은 유효하죠. 처벌은 되지만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될 수 없는, 모두 다 해당되네요. 5번이 정답이네요. 다 중개상물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해요. 쉬운 게,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쉬운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6번입니다. 26페이지 16번. 틀린 것인데요. 건축물에는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아파텔이라고 서울에 어제 강의하는데, 아파텔 이거 그 밖에서 막 휴지 몇 개, 휴지 3개인가 4개인가 해가지고 이거 좀 3분만 들어주면 휴지 다 주고, 싫다고 해도 막 나이 많은 사람이 총각, 저보고 총각이라 하더라고. 총각 지금 불쌍하지 않나. 지금 하루 종일 나와가지고 지금 한 건도 못 해가지고 지금 지금 알바하고 있는데 제발 좀 3분만 들어주라면서 막 사정사정해서 아이고. 그래서 억지로 가 들었는데 이거 아파텔이라 하더라고. 저 어디 청량리가 아니고 그 뭐지, 옛날에 안마시설소 많았던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제기동 있는데 그 안마시설소 많은 데가 미아리도 아니고 집장촌이 아니고 장안동, 장안평, 옛날 장안평 안마시설소 많았잖아요. 예, 거기 그 안마시설소 자리에 이제 아파텔 지었다더라고. 아파텔 뭐 전매 무제한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아파텔하고 아파트하고 전용 면적 똑같이 84제곱미터, 똑같이 아파트처럼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아파텔이라는 건 법적 용어는 아니죠. 오피스텔인데 법적으로는 아파트처럼 구조를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아파트하고 똑같다 이러더라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전용 면적 84면 면적이 똑같아요, 안 같아요? 둘 다 전용 면적 84면 다르죠. 아파트는 그 발코니 면적이 있잖아요. 발코니 면적 그 한 10몇 평 적어요. 74제곱미터라고 하는데 49제곱미터도 안 되겠더라고. 방 2개에 화장실 하나밖에 없더라고. 74제곱미터라는데 전용. 아파트 74제곱미터면 요즘은 화장실 2개에 방 3개예요. 요즘 아파트 같으면. 그 아파텔은 이 발코니 면적이 없으니까 그 건설회사로 봐서는 수익이 훨씬 많이 나죠. 그러니까 아파텔 이런 거 지으려고 한다고요. 아파트 안 지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아파트 지으면 그 택지지구 이런 데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 많이 받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 하도 설명하길 나중에 이거 한 건 하면 MGM 얼마 받는데 하니까 그냥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거는. 자, 그래서 미래의 건축물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공용 폐지되지 아니한 행정재산. 행정재산이라는 게 국유재산이라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보존재산도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 일반재산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일반재산은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불렀어요.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행정재산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이런 거 마음대로 못 팔아먹죠. 국유재산이죠. 행정재산이죠. 남대문 이런 거 다 행정재산입니다.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거래 못하니까. 임목 중개사물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이주자 택지 공급받을 수 있는 대토권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용어정의 중개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된다. 요약집 11페이지에 있나요? 요약집 한번 볼까요? 11페이지. (11페이지가) 아니고 8페이지 봐야 돼요. 8페이지. 11페이지에 있어요. 11페이지.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는 4페이지에 있네. 4페이지. 요약집 4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그 밖의 권리에 대한 판례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라고 돼 있죠. 4페이지 5번째 줄에. 그래서 은행 융자 알선하고 돈 받는 게 그게 중개보수라고요. 저당권 설정 알선한 거니까 중개한 거잖아요. 중개보수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는 받아도 되지만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계속해서 저당권 알선하고 보수를 받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17번입니다. 27페이지 문제풀이책 방문각 문제풀이책 27페이지 17번입니다. 17번.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3회 때 이렇게 출제됐네요. 이런 게 중요하죠. 기출문제 나왔던 게. 될 수 있는 것. 대토권 될 수 없다고 했고요.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미래의 건축물, 중개상물 된다고 했죠. 아파트.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 아니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중개상물 된다 했죠. 답은 3번입니다. 3번. (18번입니다) 27페이지 중개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모두 고른 것은 18번 요거는 기출문제라고 안 돼 있는데 기출문제죠. 여기 또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특정될 특정의 건물, 금축될 특정의 건물, 동호수가 특정됐다는 이야기예요. 피분양자, 수분양자 같은 말이에요. 피 분양 당한 사람, 수분양자 받을 수 분양받은 사람. 보통 제 어떤 사람 보면 카페 같은데 그걸 보니까 제가 무슨 아파트 분양자인데요 이러던데 그 수분양자인데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분양자는 분양한 사람이고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사람. 그 수분양자 101동 101호가 누군지 정해져 있는 거는 중개상물이라 했어요.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은 원칙적으로 중개상물 아닙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중개상물인 것도 있기는 합니다.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억 해당하지 않네요. 기억 이게 해당되네. 이거는 해당 안 되는 걸 했죠. 영업용 비품, 권리금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디귿, 기억, 니은 디귿 다 권리금이잖아. 권리금. 이건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이 아니라 비품이니까 시설권리금. 요게 영업권리금, 요게 바닥권리금 해서 권리금입니다. 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대토권도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이른바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중개상물이 될 수 없는 것. 다 지금 계속 똑같은 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짜증나지만 그래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19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지붕, 기둥 및 주벽을 갖춘 미등기 건물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미등기 무허가 다 중개상물이다. 그 다음에 대토권 중개상물 아니다. 3번 공장재단에서 분리된 공장재단에 속한 건축물은 분리해서는 안 되고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되죠. 공업소유권만 건물만 따로 떼어내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장래에 건축될 건물은 중개상물에 포함된다. 동호수가 특정된 미래의 건축물, 건축물은 꼭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5번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목적물로서 현실적인 제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5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제가 원칙적으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거는 특정 안 됐어요. 아직 몇 동 몇 호 누군지 이게 뭐냐 하면 요 판례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이게는 기출문제 아니네요. 5번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구리에서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에 지역조합 아파트는 동호수를 입주하기 거의 한 1년 전에 1년 정도 남았을 때 정했어요. 요즘은 지역조합도 분양할 때 바로 정해요. 동호수를. 근데 옛날에는 거의 입주할 무렵에 동호수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받을지 모르고 받기는 받는 게 확실해요. 그럼 계속 전매를 막 허용해가지고 투기를 부추겼다고 옛날에 지역조합 아파트. 그래서 이런 지역조합 아파트 전체적으로는 500실이 500호 500세대 딱 정해져 있다고. 전체 세대수가 그 전체 분양받은 사람도 500명 정해져 있어요. 누가 어디에 정해질지는 아직 101호가 누군지 102호가 누군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중개상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외적으로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아도 101동 101호가 누군지 정해지지 않아도 총 분양받은 사람 500명 총 지금 짓고 있는 거 다 지어가는 것도 500세대 딱 정해져 있고 이렇다면 어딘가 받는 건 확실하잖아요. 판례입니다. 판례.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지금 101동 101호가 누군지 안 정해졌다. 그러나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되어 그 500세대 딱 정해져 다 지었다고 벌써 분양 목적물로서 현실적인 제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걸 계속해서 중개하고 돈을 받았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5번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적으로 동호수가 특정돼야 된다 했어요. 반드시 동호수 특정된 것만 중개상물이다. 이거는 또 X가 될 수도 있어요. 이 5번과 같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28페이지. 기출문제인데요. 이게 기출문제, 사실 기출문제인데 이게 그 당시는 모두 정답이었어요. 지금 이게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했어요. 이게 기출문제라고요. 근데 모두 정답이었어요. 자, 참 이게 기출문제 제가 여기를 풀면서 중개상물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은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이 말인데 중개대상물인 것으로 틀린 것이 들어있는 것은 이 말이잖아요. 지금 말을 꼬아놓은 거잖아요. 그냥 중개상물이 아닌 것을 하면 될 것을 중개상물인 것 중에서 틀린 것이 들어있는 항목은 중개상물이 아닌 것 이 말이에요. 미등기 건물 중개상물입니다.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것,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것 다 중개상물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기억에는 이렇게 안 돼 있고 기출문제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냥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 나왔어요. 공유수면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하면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요거는 면허를 받아가지고 한 거잖아요. 적법한 거잖아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 면허를 받아서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는 개인 겁니다. 땅이 이제. 기출문제는 그 당시는 그냥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 했어요. 그 공유수면 매립지 중개상물이라고 하니까 그 댓글에 그러면 나도 지금부터 바다 메우러 다녀야 되겠다. 메우면 다 내 땅 되면 나 그냥 바다나 메우고 일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한 거는 중개상물이 안 된다. 개인 땅이 안 된다. 그래서 적법하게, 그러므로 지금은 이게 이제 기억은 다 중개상물 되네요. 적법하게 매립했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법정저당권 성립. 여기는 지금 성립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기출문제는 그냥 법정저당권 이렇게만 나왔어. 성립인지 양도인지 이게 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고요. 성립, 법정저당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성립에는 개입 여지 없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되고요. 성립은 법정지상권은 민법 366조에 보면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이었다가
임의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성립에는. 그래서 이게 있는 거고요. 법정저당권도 마찬가지고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고 법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거니까 개입 여지가 없다고. 성립에는. 양도할 때는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고요. 권리금, 질권 아무나 해도 권리금은 아무나 해도 되니까 중개상물 아니고요. 질권도 이거 동산질권, 권리질권이니까 중개상물 아니죠. 대표적인 게 전당포잖아요. 전당포 물건 맡기고 질권 설정하고 돈 빌리가는 거. 이거는 개업공개사가 전당포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해도 되잖아요. 지금도 전당포 있나요 혹시? 요즘 있어요. 이천에도 있을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누가 국민학교 졸업 사진을 올리는데 보니까 제가 고무신을 신고 있더라고. 하얀 고무신 신고 국민학교 졸업할 때 76년 2월 달이더라고. 사진이. 75년에 제가 6학년이었으니까.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검은 고무신 신고 있고 저는 부잣집 아들 해가지고 하얀 고무신 신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76년부터 2월 달에 졸업하고 77년부터 제가 도시에서 다니는데, 도시 다닐 때는 운동화 신었는데 왜 그때 고무신 신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은 보니까 다 운동화, 구두 이런 거 신었더라고요. 책보 들고 다니죠. 뒤에 이거 메고 책보 들고 다니면 막 뛰어다니면 필통 소리가 따ቅ따ቅ따ቅ 나고 막 도시락 같은 거 소리 나고 그랬어요. 네, 책보로 메고 이렇게 옆으로 메고 다니. 여자들은 이렇게 그냥 메고 저는 반 이거 메고 이렇게 다녔어요. 여자들 여학생 보면 저리 도망가가 산으로 해서 가고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지금은 무서워. 리얼 법정지상권의 양도는 중개상권리죠. 등기된 환매권 중개상권리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상권리 맞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특허권 중개상권리 아니고 사유지 중개상권리네요. 아닌 거 그래서 3번이네요. 특허권, 저작권 이런 거는 양도할 수 있지만 중개상권리가 아닙니다.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저작권을 뭐 70억 원인가 얼마인가 팔았다 하더라고. 중개상물 아니니까 아무나 중개를 업을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저작권 이런 건 사후 70년간인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죽고 나서도. 가수들 이런 사람 엄청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막 그냥 음악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고 했는데 요즘은 저작권 협회에서 65살 넘으면 연금도 준대요. 기원도 바둑도 마찬가지거든. 한국 기원에 소속돼 있으면 나이 많은 사람은 연금 줘요. 왜냐면 우승한 사람들한테 상금 받으면 협회에서 다 뗀다고. 돈을 떼고 주고 나중에 이제 나이 많으면 연금 주고 이렇게 하죠. 답 3번입니다. 3번. 21번입니다. 21번.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했는데 신축 중인 건축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 무허가 건물 다 중개상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답이네. 2번. 이게 2번이 뭡니까? 권리금이죠. 권리금, 거래처, 신용,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다 중개상물 아닙니다. 아무나 중개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 이걸 임목이라고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안 하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관습법상 공시 방법을 갖춘 것을 말하죠. 4번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거. 5번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된 것.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는 토지 뭐 다 중개상물 됩니다.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다 중개상물 된다. 개인 땅이라면 모든 지목, 양의장, 공양용지, 목장용지, 전답, 과수원 다 중개상물 됩니다. 자, 23번 29페이지 중개대상물인 것은 지금 23번 같은 게 대표적인
기출문제 패턴입니다. 23번, 24번 기출문제, 20번 이런 게 다 기출문제 패턴인데, 다만 기출문제에는 20번처럼 이렇게 나오지, 기억, 니은 이렇게 나오지, 23, 24번처럼 몇 개인가 이렇게 내는 건 더 어렵게 내려고 해놓은 거죠. 몇 개인가 이런 거는 이때까지 기출문제 중에서 최대 4문제 나온 적이 있고요. 보통 한 문제 아니면 2문제 나와요. 몇 개인가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연습을 이렇게 몇 개인가 해놓으면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몇 개인가 이거잖아요. 객관식 시험으로서 가장 어려운 게. 명인망법을, 이게 장난치는 거잖아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고 했는데 갖추지 않은 수목의 집단. 그냥 대충 읽으면 틀리기 쉽겠죠. 저도 대충 좀 사는 편인데, 왜냐하면 와이프가 너무 꼼꼼하게 하니까 둘 다 그러면 돌아버리잖아요. 하나라도 대충 살아야 되잖아요. 원래 반대로 성격이 반대야 잘 살아요. 저는 대충 해요. 그러니까 잘 틀려. 이런 거 그냥 명의망법을 갖추는지 갖추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안 읽어보면 틀리기 쉽다고요. 갖추지 않았으니까 중개상물 아니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상물이죠. 사유지, 개인 땅이니까 도로 예정지든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다 중개상물 된다고 했습니다. 수변구역, 접도구역, 연안구역, 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전부 다 모든 약 350개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있습니다. 모두 다 중개상물 됩니다. 다 개인 땅이라는 전제는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 떨어져 나간 토지, 물속에 잠긴 토지입니다. 사건이 소멸됐다. 사건이 뭐예요? 개인의 권리죠.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으니까 국가 소유라는 이야기예요. 국가가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한 토지를 이른바 포락지라고 합니다. 네이버에 포락지 검색해보면 나와요. 떨어져서 물속에 잠긴 토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건,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으니까 중개상물 아니다. 개인이 사고 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중개상물인 것은 니은, 디귿, 리얼 3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 29페이지. 중개 대상물 또는 중개상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일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이런 거는 가능하죠. 저당권, 건저당권 이런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20톤 미만의 선박은 동산이라서 중개상물 아니고요. 20톤 이상은 의제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어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아무나 해도 됩니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채굴되지 않는 광물, 이거는 광업법 제2조에 보면 광물은 국가가 채굴할 권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채굴 광물은. 즉 개인 땅 밑에 석유, 석탄이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채굴권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디 포항인가 어디서 석유 나온다고 대통령께서 말하는 것 같은데요. 어이없다고요. 바뀌었어요. 이제 지지하는 당이 바뀐 거예요. 어이없다고 하니까. 그래요. 아니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다 좋고 무슨 짓을 해도 다 싫고 그렇게 인터넷에 보면 다 그렇길래. 그런데 신념은 쉽게 잘 안 바뀌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무슨 헛소리 짓거리도 다 용서가 되고 싫은 사람이 헛소리하면 용서가 안 되죠. 한 5천억 들여가지고 하면 나올 확률은 한 20% 정도 된다더라고요. 그래도 해봐야 되겠죠. 해보기는. 저 어릴 때도 박정희 대통령도 많이 나온다고 해가 진짜 산유국 된다고 팍팍 썼더만 아직도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미래이권 정물로서 중개상물이다. 법정지상권, 법정재단권,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 것 다 중개상물입니다. 분묘기지권 자체는 중개상물이 아닌데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는 토지는 중개상물
됩니다. 소유권은 사고 팔 수 있잖아요. 분묘기지권 그 자체는 거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두 개네. 니은, 디귿 두 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미채굴 광물, 국가가 채굴할 권능이 있다. 그러므로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 문제 받았습니까? 오늘 10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쉬었다 하겠습니다.